네, 밤사이에 천금 같은 단비가 쏟아지며 산불 진화에 다소 진척이 있었습니다. 또 찬 북서풍이 불어오며 전국의 기온은 뚝 떨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 자세한 산불 상황 그리고 날씨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불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좀 진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율부터 짚어볼까요, 우리? 네, 반가운 단비가 내리면서 확실히 진화율에도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 산불이 난 지역의 평균 진화율이 85%까지 올랐는데요. 이 중대보훈 집계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큰 불이 난 의성의 경우에는 진화율이 95%까지 올랐고요. 안동의 경우도 95%, 또 산청, 하동 86%, 영덕은 65%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예. 네, 가장 많이 온 데가 울산 쪽인데요. 이 울주 산불이 난 온양읍에 2시간 동안 1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들 울주 쪽의 주불은 완전히 잡혔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산불은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불을 끄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양은 굉장히 좀 적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단비가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습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예. 대기의 건조함이 좀 해소가 되고요. 또 불이 좀 확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건조한 가운데 이 나뭇잎들이 갖고 있는 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불이 확산할 수 있는,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는 연료가 굉장히 풍부한 그렇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산불이 강하게 확산하고 불을 끄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습도가 좀 높아지면 건조함이 좀 해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확산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좀 볼 수 있고요. 연무, 즉 연기가 좀 짙어가지고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은 이 연무가 좀 적어지기 그래요? 때문에 네, 시야 확보를 잘 할 수 있고 좀 더 진화 여건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풍도 그 전까지는 정말 태풍급의 돌풍이 좀 불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한 바람이 좀 불지는 않아서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산림청은 오늘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진화 헬기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울산 울주군은 주불이 다 잡힌 상태지만 아직 전국 많은 곳곳에서는 진압이 완료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추산된 피해 면적만 해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전에 과거 산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정말 이번 산불이 정말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산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추산한 것만 해도 피해 면적이 48,000헥타르 정도인데 지금 이 가운데 의성에서 발생한 의성의 피해 면적은 45,000헥타르입니다. 이 서울의 면적이 6만 헥타르 정도인데 이미 서울 면적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서 거의 전체 피해 면적은 80%, 서울 면적의 80%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대형 산불을 봤을 때 우리가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예. 이 고성에서 강릉, 동해, 삼척, 울진까지 따라서 이 동해안을 따라 난 1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동해안 산불에서 피해 면적이 한 2만 3천 헥타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번, 올해 난 거 아직 전체적으로 다 추산된 것도 아닌데요. 이미 4만 5천 헥타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 2022년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났을 때도 1만 6천 헥타르 정도였는데 지금 이번에 난 산불이 이 3번과 4번, 5번을 합하면은 거의 4만 8천 헥타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명 피해도 좀 많은 상황이죠. 28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지금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인명 피해가 65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피해 면적도 크고 또 인명 피해도 큰 굉장히 기록적인 산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2000년 동해안 산불이 보니까 4월 7일 정도쯤 발생했었고 네. 2022년 울진 삼척이 이제 3월 4일,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3, 4월 그렇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맘때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이런 기상적인 여건이 산불을 크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 3, 4월의 경우에는 예. 이 산림청이 늘 지정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게다가 이 봄철에는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특히나 이번 산불을 굉장히 크게 키웠던 거는 다름 아닌 강풍입니다. 아하. 네, 우리나라가 이제 남고북저 기압계에 놓이면서 즉 우리나라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느리게 자리하면서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사이로 강한 강풍이 불어왔거든요. 근데 이 강풍이 이 서쪽,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서풍인데 예. 이 서풍의 특성은 굉장히 따뜻한 특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따뜻하고 좀 건조한데요. 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갈 때 더 고온 건조해지는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불이 난 영남 지역에 특히나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가세를 하면서 산불의 크기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산불이 나기 무렵에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평년보다도 강도가 더 강했어요. 그래요. 이 말인즉슨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가 굉장히 커졌다는 말이고요. 예. 그 사이로 강풍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이 경북 지역은요. 지형이 매우 복잡하단 말이에요. 네. 골짜기 쪽에서도 바람이 불고 산에서 부딪혀서 바람이 되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지 않습니다. 즉 국지풍이 불기 때문에요. 더 이 불똥을 여기저기 튈 수 있는 비화 현상까지 부추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황은 어떠냐? 예. 이제 오늘은 약간 태풍급 정도로 강한 바람은 불지 않지만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산지에서는 20m 정도로 강한 바람이 좀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아까는 제가 남고북저형 기압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당분간은 잠시 서고동저형으로 기압계가 좀 바뀝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를 하면서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북서풍이 또 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지금 이런 게 서구동저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게 거군요. 서고동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영남 지역에서는 건조함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여전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곳이 많죠.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예. 경보와 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여전히 이들 지역에서는 산불을 계속해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람, 강풍의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 또 한 배경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산불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올 초에 특히나 일본과 미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맞아요.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산불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2월에 일본 이와테현 산불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6% 정도 적었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불의 크기를 더 키웠었는데요. 이 LA 산불도 좀 비슷했어요. 평년보다 강수량이 4% 적었고요. 건조하고 강한 산타나 강풍이 불어오면서 더 크기를 키웠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굉장히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이미 산불이 나기 전부터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초여름 수준으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기온이 한 25도에서 27도까지 정말 평년보다 한 3도에서 11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다 보니까 더 이 산불을 부추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왔는데 이렇게 대형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기후대가 고온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불에 탈 수 있는 연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산불이 나려면은 이 산소와 불과 열과 그리고 연료가 필요한데 특히나 이 연료, 이 나뭇가지들이 푸석푸석해지고 다 말라가지고 작은 불이라도 큰 불로 계속 번질 수 있는 굉장히 예.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산불 발생 일수만 봐도요. 1990년대에는 1년 중에 산불이 한 100일 정도 발생을 했다면요. 점점 올라서요. 2020년대 들어서는
산불은 200일이죠. 즉 1년 동안 200일이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진다고 볼 수 저렇게나 있습니다. 많은 산불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산불에 좀 집중을 하지만 예. 이 크고 작은 산불들이 비단 산불 조심 기간인 1월부터 5월, 11월과 12월뿐만이 아니라요. 6월부터 10월까지도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1년 중에 산불이 발생하는 날이 비단 봄이나 가을에 집중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연중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산불이 점차 전국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형 산불은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만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점점 내륙과 서해안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산불들도 사실 실화로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더 와닿고 조금이나마 산에 습기가 남아있을 때 좀 진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좀 날씨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출근길에 좀 쌀쌀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적은 양이지만 비가 온 다음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네, 그렇죠. 비구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찬 그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요. 좀 더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진 거는 사실 그 전에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래요. 네, 기온이 거의 10도 가량이나 뚝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이 더 체감하는 추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당분간 즉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이 평년보다 기온이 좀 낮아서 좀 쌀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서 특히나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그래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철원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좀 영하권의 추위가 좀 나타날 걸로 보여서 주의를 좀 하시고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맺히는 곳도 있을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기온이 평년보다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말이나 휴일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낮에도 기온이 20도까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한 10도 안팎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위에는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 소식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한 차례 좀 시원하게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음 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정말 이 단비가 계속해서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뚜렷한 비 소식은 당분간은 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이제 토요일 날에 잠시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에 5mm 안팎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는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비 소식은 없고 다음 주까지는 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요. 제가 서고동자 기압계로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다시 우리나라가 남구북저형 기압계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게 되면 전국이 대체로 좀 맑고 포근한 날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기온이 좀 상승세를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죠. 이 평년보다도 기온을 좀 웃돌면서 점점 기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맑고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오르지만 좀 포근해지면은 또 다시 먼지가 좀 말썽을 부립니다.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기상 상황으로서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온이 또 상승하고 다음 주에 비 소식도 없고 건조하니까 또 역시나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